안녕하세요. 저는 29년째 노년 성상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상담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이 넘는 어르신들께서 속으로만 품어두셨던 이야기를 제게 조심스럽게 꺼내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 사례는 분명히 많은 분들의 오해를 풀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드릴 것입니다. 충남 천안에 거주하시는 81세 정영우 어르신은 얼마 전 상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꺼내신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박 선생,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내랑 그런 일을 하고 나면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요. 혹시 심장마비라도 오는 건 아닌지 무서워서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말인데요, 아내가 나보다 더 적극적입니다. 올해 78인데 어쩌면 50년 전보다 더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혹시 이상한 건가요? 여러분, 혹시 이 대화가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저는 지난 10년간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꾸준히 만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성생활이 괜찮은가요? 젊은 사람들한테 민망하지 않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주변 사람들의 오해와 시선, 그리고 근거 없는 건강 걱정 때문에 부부관계를 멀리하게 되죠. 경북 안동에서 올라오신 76세 김용범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선생님, 친구들한테 이 얘기 꺼냈더니 그 나이에 그런 생각을 왜 하냐며 면박을 주더라고요. 근데요, 저는 아내랑 손이라도 잡고 싶은데 그게 이상한 건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나 대한노인의학회에서도 적절한 성생활은 심리적 안정, 면역력, 심혈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속초에 거주하는 83세 김금순 할머니도 기억에 남습니다. 남편분이 79세이신데 요즘 자주 손을 잡고 다정하게 다가오신다고 하셨어요. 이 나이에 그게 가능한 건가요? 라고 물으셨지만 저는 웃으며 답해드렸습니다.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우 건강한 일입니다.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는 건 언제나 긍정적인 일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감정이나 신체적 욕구를 부끄러운 일로 여기십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편견 때문입니다. 실제로 70대 이상 부부 10쌍 중 3쌍은 성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젊었을 때보다 더 만족스럽다고 답한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체력에 의존한 성관계보다 감정적 교감과 배려 중심의 관계가 중심이 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나이에 상관없이 애정 표현과 정서적 친밀감은 삶의 활력을 높이고 외로움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전남 곡성에 거주하시는 78세 한규남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인이랑 손잡고 걷는 것만으로도 살맛이 나요. 옛날엔 몰랐는데 지금이 더 좋아요. 자,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합니다. 우리 나이에도 애정 표현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잘못된 오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따뜻한 부부관계를 다시 한번 시작해보세요. 다음 편에서는 노년기 부부가 겪는 성적 변화와 그 해결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 거주 중인 78세 한 어르신이 제게 조심스레 물으셨습니다. 박 선생님, 이 나이에 아내랑 손잡고 안아주는 것도 이상하게 보일까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따뜻한 스킨십이 건강에도 행복에도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서울 양천구에 사시는 72세 박명수 어르신은 고혈압약이 발기 기능에 영향을 줄까 걱정되어 의사 상담 없이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셨다가 결국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이처럼 약물과 성기능 사이의 균형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아래 관리되어야 하며 결코 독단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시니어 성기능 건강을 위한 식단 전략. 경남 진주에 사는 65세 김순자 어르신 부부는 일주일에 2번 고등어를 구워 먹고 매일 아몬드와 호두를 한 줌씩 드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6개월 뒤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화되었고 부부관계도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죠. 반면 과도한 음주나 달달한 간식은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거나 성욕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시니어 경험에서 검증된 자연식 건강법. 부산에 사시는 75세 이만수 어르신은 아침마다 복분자 원액에 꿀 한 숟가락을 타서 드셨더니 한 달 후부터 아침 발기가 다시 생겼다고 전하셨습니다.
복분자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당뇨 환자라면 꿀량은 조절하거나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광고 속 영양제 정말 필요할까요?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77세 정수영 어르신은 5년간 비싼 스테미나 영양제를 복용했지만 간 수치가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모든 영양제는 이름보다 필요성이 우선이며 반드시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통해 판단해야 부작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 산책, 그 이상의 효과. 특히 저녁에 과식 후 곧장 눕는 습관은 혈액순환과 성기능 모두에 좋지 않습니다. 가볍게라도 2030분 산책하면 심장 건강과 내장 지방 개선에 동시에 도움이 됩니다. 충남 논산의 70세 어르신은 산책만 꾸준히 해도 아침에 몸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 정말 우리 나이에도 부부관계가 가능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가능합니다. 오히려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정서적 안정, 호르몬 밸런스 유지,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익숙했던 방식이 조금씩 바뀌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쁨을 찾아 나선다면 오히려 더 깊은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76세 대구에 사는 박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육체적인 부분만 중요하게 여겼는데 지금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맞춰가는 게 더 소중해요. 그래서 더 만족스럽고 따뜻하죠. 사실 성생활은 단지 신체적인 접촉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정서적인 교감, 스킨십, 따뜻한 대화, 그리고 서로를 향한 신뢰가 함께 어우러질 때 진정한 친밀감이 생깁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분도 계십니다. 박 선생님, 우리 남편이 요즘 발기부전 약을 계속 찾는데요. 제가 보기엔 너무 약에 의존하는 것 같아 걱정돼요. 이런 경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할머니, 약은 때때로 자신감을 주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만 의존하게 되면 심리적인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함께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꼭 약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함께 느껴보세요. 이와 관련해 부산에 사는 83세 정민호 할아버지의 사례도 있습니다. 처음엔 약 없이는 자신이 없다고 하셨지만 부부 사이의 스킨십과 대화가 늘어나면서 약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줄었고 지금은 특별한 날에만 약을 쓰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아내 손잡고 TV 보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그 시간이 제겐 최고의 약이에요. 이처럼 나이 들어가는 과정은 쇠퇴가 아니라 다르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만족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전남 곡성에 사는 85세 김철수 할아버지와 82세 이영희 할머니 부부는 결혼 60주년을 맞아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 선생님,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간단해요. 매일 서로에게 고마운 걸 하나씩 말해주고 꼭 손을 잡고 자요. 30대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예전엔 서로를 챙길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확신합니다. 결국 관계를 깊게 만드는 핵심은 좋은 음식이나 운동보다 소통에 있습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79세 조영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전 수술도 했고 약도 먹고 운동도 하는데 아내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내분과 이런 이야기를 해보셨어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창피하잖아요 라고 하셨죠.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50년 넘게 함께 하신 분이잖아요. 나는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이 말 꼭 해보세요. 한 달 뒤 두 분이 함께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표정은 조금 굳어 있었지만 곧 따뜻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말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다고요. 그날 밤엔 손만 꼭 잡고 누워서 오래 이야기했어요. 그게 그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친밀감은 육체적인 접촉을 넘어서는 감정의 교감입니다.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말하며 손을 잡아주는 그 순간들이 곧 사랑입니다. 혹시 지금 성생활이나 관계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약이나 운동 이전에 파트너와의 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말입니다. 말을 꺼내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우리 사이에서 어떤 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알고 싶어요. 내가 뭘 하면 당신이 더 편안할 수 있을까요?
이 짧은 말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따뜻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대화 속에서 뜻밖의 해결책이 나오기도 합니다. 대전에서 지내는 75세 박정희 할머니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통증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 혼자서만 참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부부 사이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고 결국에는 거의 단절된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상담 중 제가 권해드렸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남편에게 진심을 조용히 이야기해 보세요. 그 후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었고 남편 역시 놀라며 진심으로 걱정하셨다고 합니다. 두 분은 함께 병원을 찾았고 진단 결과는 단순한 질 건조증이었습니다. 간단한 윤활제와 여성 호르몬 요법만으로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었지요. 박 선생님, 제가 왜 그 말을 그렇게 못했을까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말이에요. 지금에서야 진짜 솔직해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대화는 관계의 시작이자 회복의 열쇠라는 것을요. 몸은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변화합니다. 그 변화를 부끄러워하거나 감추기보다는 함께 이해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친밀감을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87세 이상철 할아버지도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성관계 그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아내 손만 잡고 있어도 가슴이 뛰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복용 중인 약은 임의로 끊지 말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둘째, 혈관 건강에 좋은 식단을 유지하고 음주나 과자 섭취는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부부가 함께 걷는 시간을 갖고 남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케겔 운동을 해보세요. 넷째,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매일 저녁 20분 정도만이라도 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다섯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파트너와의 솔직한 소통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이에서 성생활에 대해 고민한다는 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럽고 건강한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또 그 해결 방법을 함께 찾아가고 계십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80세 김명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이런 상담을 받는 것 자체가 창피했어요. 근데 와서 보니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는 결코 혼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입니다. 부산에 사는 90세 이진호 할아버지의 말씀이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젊었을 땐 아내의 몸만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음이 보여요. 우리가 함께해온 세월, 기쁨, 아픔이 모두 느껴져요. 그게 너무 고맙고 소중해요. 그래서 지금은 손만 잡아도 가슴이 뛰고 그 전율이 온몸에 퍼지는 걸 느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다시금 확신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이 달라질 뿐이라는 사실 말이죠. 그리고 그 변화에 맞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방식의 친밀감을 만들어가는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고수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직도 마음 깊이 남아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78세 최영순 할머니와 82세 박순철 할아버지 부부는 결혼 55주년을 맞아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상담이 아닌 감사의 인사였죠. 박 선생님, 예전에 조언해 주신 대로 서로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고 대화하는 걸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요즘은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저녁 산책이에요. 손을 꼭 잡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그 시간이요.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으시며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하시더군요. 이런 순간들을 지켜보며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품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입을 여는 것입니다. 성생활이나 관계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70대든 80대든 나이와 상관없이 당연한 변화이고 당연한 고민입니다. 의사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상담을 받는 것도 절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의 질을 높이고 더 깊고 진정한 사랑을 지켜내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 중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히 기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더 나은 관계, 더 행복한 삶을 이야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부탁드릴 게 있어요. 80대에도 30대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부부의 비밀, 다음 이야기에서도 들려드릴게요. 아래 무료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 종 모양 알림까지 설정해주세요. 그래야 이 소중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우리 나이의 진짜 행복 함께 찾아가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